계속하겠습니다. 잠시도 말을 하지 않는 해에 가시가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강원도에 있는 이제 유명한 임진왜란 유적지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대표 유적지는 고성에 있는 건봉사예요. 고성에 있는 건봉사. 지금 제가 여기 한 20년만 연구해서 지금 도로명 주소 새로 생긴 거 처음 와봤는데, 보니까 지금 금강산로 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건봉사가 처음 봤어요. 건봉사 얘기하도록 일단 건봉사가 있습니다. 건봉사가 왜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유적 중에 아주 괜찮은 유적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첫째는 사명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곳이에요. 사명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다른 데서도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 이런 데서도 경남 밀양 표충사 이런 데서도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건 뒷날 얘기고, 사명대사의 스승인 이제 서산대사가 의병을 일으키라고 해서 건봉사에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른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성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건봉사 모습이에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찍으려면 나이가 150살쯤인데 그건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안 찍었다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써도 괜찮아요. 70년 지나가면 괜찮아. 70년이 지나가면 저작권이 없어서요. 70년 지난 사진, 70년 지난 글, 이거는 막 써도 돼요. 지금 온 전국에 교보문고, 예스입사 등등에서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소설 제일 많이 출판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진건이에요. 현진건 1943년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82년 됐잖아요. 돌아가신 지가 82년 되고 저작권이 소멸됐어요. 그리고 현진건의 소설이 나머지가 팔아도요. 그러니까 현진건 소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연도 옛날 거는 100년 된 거니까. 건봉사. 옛날에는 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면 이거 보기만 해도 저희 수집집이잖아요. 벌써. 지금도 건봉사 가면 집이 건물 한 10채밖에 안 되거든요. 6.25 때 다 물타가지고 그랬어요. 6.25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첫째, 사명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성지다. 두 번째, 이 많은 절이 우리나라 색깔을 뽑히는 절인데 6.25때 물탔기 때문에 여기서 6.25를 설명할 수 있어요. 6.25와 관련되는 유적지예요. 6.25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판에 결례돼 있어요. 금강산 건봉사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절은 설악산, 신흥산, 지리산, 무슨 산, 보통 다 산인데, 왜 산이냐? 우리나라 절들이 주로 산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이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곳을 말해요. 금강산에 있다 이 말이고, 설악산, 신흥산은 말은 신흥산, 설악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절은 대부분 산사이기 때문에 앞에 대부분이 산이 붙어요. 아주 드문 것이 산 아닌 곳에 생긴 절인데, 대표적인 게 경주 불국사예요. 불국산을 가보면 산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주 불국산인데, 보통은 다 산이 붙어요. 산이 붙는데 남한에 있는 산은, 남한에 있는 절들은 다 남한에 있는 산이 붙어요. 설악산, 지리산, 무슨 산 이런 식으로, 팔공산, 동화산 이런 식으로, 이설산, 소재산 이런 식 남한에 있는 산이 붙는데, 건봉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 붙어 있잖아요. 금강산, 건봉사.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이건이 지금 북한 산이 터진 것처럼. 그래서 이 남북 통일과 관계되는 얘기가 할 수 있다. 건봉사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사명대사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사명대사 기념관이 있어요. 건봉사에 가면. 사명대사 가게 되는 절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밀양에 있는 표충사인데, 거기는 절에 없고
기념관이 별도로 여기 이제 이 영상처럼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말은 표준사 큰 절인데 그 안에 아니까 군청에서 별도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과의 밀접성이 됐잖아요. 절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 있는 거하고 절 안에 있는 거하고 절 안에 이렇게 삼인대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가볼만하죠. 그래서 절 입구에 이렇게 삼인대사가 앉아 계시고 정멸복음이에요. 제가 여기는 4번인가 5번 가봤는데 이날은 마침 이제 초파일 해가지고 행사한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왜 정멸복음이 하면 뒤에 이게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사립탑인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부도예요. 부도. 아, 부도. 부도. 우리말로 하면 무덤. 스님들의 무덤. 스님들의 무덤이 부도예요. 이렇게 부도가 절마다 다 있는데 이 건봉사에 있는 정멸복음 뒤뜰에 있는 이 부도에는 그냥 스님들의 사리가 아니고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도사 있거든요. 경남 통도사. 그리고 건봉사.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통도사에 있던 것이 전쟁 때에 피신을 시키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그 요즘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사고 있잖아요. 사고 왕조실록. 네. 왕조실록을 한테 다 하나 뒀다면 그거 다 붙으면 안 되니까 이래 흩어놓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제 석가모니의 사리도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 흩어놓는 와중에 이제 대구 가면 비승산의 용천사에도 한개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일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제 경남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제일 유명한데 위로 올라와서는 건봉사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 불교 신자는 이 보러 굉장히 열심히 가요. 이제 이 불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존중받는 대상이 석가모니잖아요. 불교에 가면 부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부처가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거나 풍을 낳게 해준다거나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가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처를 약사불이라고 하죠. 약사불. 약하는 건 현재 아프니까 낫게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약사불. 아주 아득한 뒤에 나타날 구세주는 미륵불. 왕년에 왜 궁녀가 내가 미륵불이다 했잖아요. 궁녀가 미륵불이다 하면 사기라는 건 59 몇 년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나타나서 이렇게 사기라고 처음부터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하고 부르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미타불이고 부처 중에 관념적으로 제일 높은 부처, 그러니까 비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부처가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이니까 비로가 빛이거든요. 비로가 빛. 그래서 대구 같으면 팔공산에 있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제일 높다는 뜻으로 비로봉이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석가모니 시대에는 없었던 부처고 석가모니가 최초의 부처죠. 석가모니가 사람이 부처가 된 최초의 예고. 나머지 약사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 이거는 만들어낸 관념의 부처고. 그러니까 인간이
실물을 본 적이 있고 부처가 되기 전에 직접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석가모니밖에 없으니까 불교 신자의 경우에 석가모니는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사례를 한번 보겠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하러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 갈 사람은 불교 신자 경우에 갈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도 이 건봉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괜찮은 관광 이제 답사지가 얼마나죠. 그리고 군인들이 일하잖아요. 군대에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병사들이 보면 불쌍한 쪽이 없는데 남자들은 얘가 아기들 앉아서 보면 자기 군대 같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게 찍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 사진 꼭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이 병사들이 어쨌든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사진을 봤을 때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멸보공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앞이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밑에 여기가 이제 큰 본체가 있고 본법당이 있고 본법당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면 아까 봤는 구리문을 지나가지고 오른쪽에 이 건물이 있어요. 항상 이제 건봉사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여기 보통 저는 약간 이렇게 편기 비슷하거나 뭐 이런데 이거는 중간에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좌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도 아주 괜찮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이 밑으로 올라가면 이제 정멸보공으로 가요. 정멸보공으로 갔습니다. 정멸보공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가서 뒤쪽으로 여기 가서 건물 뒤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사리가 들어있는 부도가 있어요. 이 부도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으로 아까 계곡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이게 지금 해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약간 빛을 보면 해 빠지는 무렵이잖아요. 사진 많이 찍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캄캄해지면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처음부터 모르고 저기 막 북한을 보는데 많잖아요. 이제 가면 옛날 필름 카메라 쓸 때니까 찍고 이제 내려와서 그다음 어디가 자고 또 다음날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하루는 여기 건봉사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캄캄해졌어요. 내려와 그때 지도 볼 때 지도를 보고 이제 빨리 가려고 요렇게 가면 이제 어느 읍내로 가겠구나. 그때 찜질 간 거예요. 주로 살 때는. 그래서 가겠구나. 차 보고 내려오는데 군인들이 막 저기 서 있는 거야. 나보고 못 간다. 왜 못 가냐니까 몇 시 이후로는 이동은 통행 금지다 이런 거야. 그래서 버스부터 다시 빙 들어가면 이래가지고 가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갔을 때도 해가 빠지려고 빨리 어딜 가야 되겠다 해서 나 올라다가 옆에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 절 같은 데 보면 새 구멍이 보통 있어요. 스님들 반대로 가다가 그러면 거기 내려가니까 조그마한 종이에요. 나무판에 화살을 빼놓고 금강산 가는 게 있었는 거예요. 이야 그 느낌이 막 희한한 거예요. 이 금강산을 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 길로 가면 금강산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먼데 설마 가겠나 싶지만 아무튼 금강산 건봉사이고 건봉사로 돼 있고 거기 금강산 가는 길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고 그 사진을 팍 찍어 적었는데 작품이 시간 지나면 다시 못 찍는 거기 때문에 작품 사진이에요. 나중에 기록 사진이 되거든요. 팍 찍었어. 흐뭇한 기분으로 그 카메라를 들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가 이제 밤이니까 어디가 자고 다음날 그 필름을 뽑아놓고 다른 필름을 넣어야 또 사진 찍으니까 필름을 감아가 돌리는데 찢어진 거예요.
옛날 필름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찍어가 감 묻는데 쫙 찢어지는 거야. 그때 그 허탈한 거는 그러고 다시 그날 다시 못 가고 몇 달 뒤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 다시 못 찍었는데 건봉사 볼 때마다 그 생각이야. 그 아무튼 금강산 건봉사라는 점에서 이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금강산 건봉사다 하는 데서 그때 가면 고성 쪽으로 가면 길에 이정표가 전부 금강산 건봉사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건봉사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금강산 실제 금강산 가는 건 막혔죠. 막혔는데 지금도 금강산 실물 금강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하고 비슷한 게 이 건봉사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사명대사의 임진왜란 승병을 의병처럼 부를 때는 의승이라고 해요. 의승.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의승병, 의승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말하면 승병이에요. 왜 그거 승병이라고 하는 거야? 약간 다르냐면 이 승병이 의병 같은 승병도 있고 관군 같은 승병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승병하면 월급 받는 거 비슷한 관청에서 먹여주고 하는 승병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학자들 중에 의승군, 의승병 이런 용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저나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시대는 이 승병이 다 의승병, 임진왜란 승병 말하기 때문에 그냥 승병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사로 가면 역시 사명대사와 관계되는 월정사가 있어요. 이 월정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 때문에 유명하냐? 이 탑 때문에 유명하죠. 이 탑은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옛날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국보로서 월정사 팔각 구층석다 해서 월정사에 사명대사가 중수했다. 중수했다는 것은 수는 수리라는 뜻이고 중은 무겁게 크게 이거죠. 크게 수리했다. 사명대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명대사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사명대사를 임진왜란하고 관련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명대사가 뭐 하던 곳이다 하면 사명대사가 임진왜란한테 보이니까 임진왜란을 유적지죠. 이 탑을 이렇게 찍으니까 건물에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옆에 찍으면 이렇죠. 그래 좀 더 실감 나죠. 탑은 몇 층 이런 거 할 때 위에 이건 안 따집니다. 이건 요즘 말하면 장식품이에요. 뭐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말하자면 과학적으로는 뭐 벼락을 피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식품 상륜부라고 해서 탑의 사람을 지금 모자에 해당하는 거야. 모자 기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써서 폼 잡는 거다. 그런 정도고 이 지붕이 충수해요. 이 지붕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붕. 그리고 이건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 여러 생긴 지붕이 여러 개. 이건 지붕이 아니죠. 그리고 기단 이건 중수가 아니고 이렇게 지붕 개화줄 같이 생긴 여러 지붕 있잖아요. 요걸 중수로 세기 때문에 하나 둘 세고 요 밑에 요게 이제 탑의 몸이고 몸 탑신 탑의 몸이고 요게 지붕이죠. 지붕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는 거니까 이게 이 국보가 유명해서 월정사가 유명한데 아무튼 사명대사 유적지다.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계속 길이 있어요. 안으로 저 안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가보니까 아침 6시인가 몇 시부터 돈을 받아요. 그전에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많이 자는 경우에 그거 어떻게 지내가요? 행주사서에 가면 행주산성도 그래요. 아침 몇 시부터 돈 받고 그전에는 안 받아요. 근데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행주산성에는 사람들이 와도 운동도 하고 이건 산인데 산에 못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가다가 보면 영감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길에 가는 사람은 영감사에 못 가고 나처럼 뭐 있기만 하면 다 들어가 보면 들어볼 수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산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하나 있어요. 그리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 올라가면 영감사라는 게 있어요. 이 영감사는 뭐냐? 사명대사가 월정사를 수리할 때 월정사는 수리 중이니까 기거를 못 하잖아요. 그 월정사를 수리할 때 기거를 했던 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절이죠. 사명대사 월정사를 준수할 때 머물렀던 작은 절이다. 그래서 절 이름은 영감사인데 작은 절, 요게 다예요. 요 건물이 다고 다른 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가면 더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나갔을 때는 절 건물이 여기 나고 스님이 남자 스님 한 명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 뒤로 더 짓는지 모르겠는데 터는 없어요. 이 앞에 넓은 터가 있는데 이 앞에는 저는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스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요게 끝이에요. 요거 뭐냐? 요거 야, 멋지다. 조그만 거. 네. 요것이 아까 본 영감사예요. 요것이 요절이 요 절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크기랑 뭐 역사적으로. 이건 뭐냐? 사고예요, 사고. 역사사의 창고고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건물이에요. 이 절은 뭐냐? 이 절은 절이라기보다는 이 사고를 지키는 사람의 숙소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절에 가서 절에서 죽치고 앉아서 사는 일이 많았어요. 심심하면 절에 가가지고 좀 스님 불러가 야야 빨려와 뭐 저가 배추 뽑아 이런 거 있잖아요. 종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록, 반개 수록 들어봤죠? 제목이 원래 수록인데 호를 따 유형은 호를 따가지고 반개 수록 하는데 반개 수록을 최응원이 그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 유형원이 죽고 난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그 아들한테 그 책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이제 베껴 적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 본인 유명하니까 다니면서 이 책이 정말 괜찮은 책이다 하도 또 들어다니니까 영조가 나중에 소문을 듣고 그 책이 그 책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영조가 채용을 시켜가지고 옛날에 인쇄시설 일반인들 없거든요. 서울에서 인쇄하고 경상도에는 경상감령에서 인쇄해요. 예를 들어 돈 많다고 인쇄기가 인쇄만 하면 죽어요. 바로 죽어요. 요즘은 거의 국가보안법 인쇄를 마구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용을 시켜가지고 채용원한테 경상감령 감사한테 시켜놨으니까 당신이 감사보다 벼슬이 높은 게 아니고 더 선배지. 더 유명하고. 그러니까 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감사한테 가서 이제 말해가지고 그럼 관리들을 붙여줄 거다. 그럼 관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걸 인쇄할 작업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채용원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옆에 뭐 이제 복원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들 데리고 어디 가서 그걸 하나 하면 동안사가 세요. 동안사 절을 차고 앉아가 중들 심부름 시키면서 이제 그걸 인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절을 그 식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사고를 이렇게 지어놓고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뭐 혹시 어떤가 지키라 하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중보고 여 앉아 있으면서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은 영감사라는 절은 오대산 사고를 관리하는 스님의 숙소예요.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사고인데 지금은 뭐 중이 지킬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 지금 이제 오대에서 사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대사 때문에 월정사에 갔다가 월정사 탑을 보고 조금 더 올라가서 영감사를 보고 영감사를 보는 김에 이제 부수입으로 사고를 보는 거죠. 아주 가보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사명대사 유적을 받고 그 다음에 원주로 가면 우리 올라오다 치악산 봤잖아요. 치악산. 치악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치악산입니다. 이거 치악산. 치악산 맞은편에 여기에 영원산성이 있어요. 영원산성. 김제갑이라는 선비가 임진왜란을 맞아서 이곳에 가서 지키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의 순국지죠. 김제갑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순국 장소. 당시에 68세였어요. 당시 68세는 지금 68세하고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35세쯤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몇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꼽으면 160살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조선시대 68세는 지금 무슨 100살쯤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선비니까 칼도 못 쓰고 이런데 전혀 못 쓰지. 옛날 선비가 칼 전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다 이제 공자 때 분석을 다 시키잖아요. 유괴할 때 많은 활쏘기 와차타기 이런 거 알거든요. 근데 장수들은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군사를 데리고 지키다가 이 몸담에 죽어요. 그래서 영원산성이라는 이 산성 임진왜란 유적지인데 그 밑에 여기 산에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보건관리 사무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야 돼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충렬비하고 충렬탑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어딨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김제갑 선비를 설명하는 예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은 100년 동안 전투를 했기 때문에 전투를 다 잘하는 병사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건국일에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가 성숙하지 않아서 전쟁 초기 밀리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성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군관인 보안이 조선시대 군관 나오면 지금으로 치면 대위쯤 돼요. 보안이 늙은 김제갑을 얻고 피신하려고 하니까 김제갑 선비가 내가 지금까지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지금 도망갈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면서 너는 가라. 넌 젊은 너희들은 가라.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이래서 도망을 안 가고 조복을 차려입고 조는 보통 아침 조자를 하는데 이제 조자는 조자예요. 조복하는 거 지금 말로 하면 임금 만날 때 입는 옷. 임금을 만든 요즘 말하는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 잘 차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복이에요. 조정이 회의하러 갈 때 입는 옷. 조정 회의하러 간다는 거는 이 조정은 몇 급 이상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그냥 회의가 아니고 국무회의라거나 또 왕이 있거나 뭐 영의정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일하는 연속 같은 데 보면 임금자 앉아있고 이런 있잖아요. 그게 조정회의거든요. 거기 갈 때 입는 옷을 잘 차려입고 임금 있는 북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 결국 죽어요. 죽은 얘기를 써놓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여서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김제갑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부인이 자살했어요. 부인이 이제 배 안에 폐하가 있는데 같이 자살했어요. 아이가 가있긴 하지만 나를 원망할 만한 것이다 하고
칼을 물고 자살했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산서 문제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또 종보고 부모가 여기서 다 죽었는데 나는 집을 못 가니까 가서 우리가 집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 가져갔다고 전해라고 또 죽어요. 그 자살하는 건 아니고 전투라가 죽어요. 1592년 9월 30일. 여기가 이제 여기 뒤에 올라가면 이제 산성에서의 뒤로 이쪽으로 가면 지하산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로 가요. 산성으로 가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영원사라고 하는 전해안이 있고 이 길로 쭉 나오면 이제 공원관리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절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비관이에요. 돌아가신 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비를 세워가지고 집을 지은 거죠. 집을 각이거든요. 각. 왜 열려각 있잖아요. 각은 집이거든요. 비가 들어있다고 비각이라고. 비만 조선시대에 생긴 거고 이건 요새 생긴 거예요. 이거는 대구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를 보호하려고 진짜. 이것이 문화유산이고 안에 들어앉아있는 게 이제 비가 문화유산이죠. 비명이 요때 명자는 문장이에요. 요게 쇠금자잖아요. 쇠금. 요게 뭐냐면 새겨놓은 글자 이 말이에요. 비에 새겨놓은 글자.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오직 군자만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수 있으리라. 위험을 가려 평소와 같이 대연자행하고 충성스러운 군대의 인서 처음과 끝이 같으니 신하는 조충을 위해 죽고 부인은 정절로 아들은 노도로 목숨을 바치니 치악산이 동쪽에 또 솟아있고 동쪽의 서쪽으로 맑게 흐르나니 신성의 높은 이름은 이산천과 더불어 길이 남으리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문으로 새겨져 있어요. 한문으로. 근데 원주역 앞에 가면 또 있어요. 원주역 앞에 충렬 탑이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찍고 새겨 있는 글자 다 옮겨가 컴퓨터에 사진 집어넣어가 글자 못 읽게 돼 있어요. 보통. 그 사진 찍어와가 컴퓨터에 집어넣어가 사진을 쪼개가지고 확대해가 하나하나 옮겨가 이렇게 하는 이게 왜 거짓을 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한테 하는 것이. 아무튼 여기 탑이 있어요. 역 앞에. 제가 여기서 가지고 이거 사진 찍고 한 동안에 아무도 안 들여다보던데 나 혼자 열심히 봤죠. 이제 요거는 한글로 돼 있어요. 비교적 요새 거니까. 당신은 원주의 빛이며 강원도의 기요 결의 스승이요 아들과 아내 별이오이다. 임진왜란 가는 충성의 불의의 군사를 무찔러 추후의 일각까지 강을 지켰고 마침내 신체를 막아주게 산 그 높고 씩씩한 정신은 갸륵하다. 아들과 아내마저 효와 정을 지켰네. 외란이 지나간 지 374년 자두자비고의 거리에 불탄 강원도면은 이 탑을 세워 천만대 후손에 빛을 전한다. 전쟁에 생긴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렬하게 죽은 사람을 역사에 새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자기가 죽어가지고 부인도 죽게 만들고 뱃속에도 죽게 만들고 자식도 죽게 만들고 있는 게 뭐 잘했나? 뭐 잘한 일이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당시 가치, 역사는 그 당시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가치관으로 보고 옛날 일을 평가하면 아무도 못해요. 혹자는 뭐 세종대왕도 부인이 많은 자리한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부인이 많은 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그때도 세종이 나는 한 여자와 부부로서 평생 살고 죽겠다 했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됐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세종을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당시 눈으로 봐야 돼요. 옛날에 김춘추나 김유신이 당나라 군대 보고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욕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짧으면 그래 안 봐요. 그 당시에는 민족의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저끼리 서로 적이고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로 봐야 역사를 해석해야 되지. 지금 눈으로 해석해버리면 영 아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옛날 눈으로 봐야 된다. 영월군에 가면 김삿간 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무슨 면이었더라 그런데 경상북도 고령에 가면은 군 이름은 고령군인데 법 이름은 옛날엔 고령군이던 게 요새는 대가야읍이라고 하거든요. 대가야읍. 고령은 모른다. 제가 건의했어요. 옛날 군수한테. 옛날 군수 물러간 지 한참 된 군수한테. 그러니까 서울 가면 고령군 아무도 모른다. 우리끼리는 대구 고령 성주 이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서울 가면은 아무도 고령군 모르고 학생도 공부 잘했는 사람은 고령 하면 고령가야가 있어서 상주로 한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은 상주로 하고 나머지는 고령은 모른다. 근데 웬만하면 대가야는 안다. 대가야는 금강가야 대가야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야로 바꿔라. 바꾸면 뜻인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새 고령읍이라고 하고 대가야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없지만 김삿갓이 유명하니까 김삿갓면으로 바뀌었어요. 김삿갓면. 제일 심한 거는 뭐 김삿갓 쓰는 거 그걸 붙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거는 이 식으로 이름 바꾸는 게 제일 심한 거는 전라도인데 어디 정확히 모르는데 전라도 어디에 치즈면인가가 있어요. 치즈. 치즈. 야, 임시에 치즈면인가 뭐 치즈동인가 치즈 만든다 얘가. 아직까지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뭐 안 된다는 것도 없죠. 아직 김삿갓 면에 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고시 동굴이라고 해요. 고시들이 거기 숨어 피란을 가서 이런저런 역사를 남긴 동굴이라고 해서 고시 동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동굴 구경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여기를 가려면 이쪽은 길이 없고 고시는 길이 없죠. 길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에서 찍은 거 있잖아. 다리는 차를 못 지나가요. 걸어가요. 주차장하고. 걸어서 다리를 이래가면 찍은 건데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여기에 산에 동굴이 있어요. 입구가 이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가는 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깊은 동굴이 있어요. 아주 볼만한 동굴이죠. 근데 이게 이들한 유적이라는 거는 앞에 안내판이 있으니까 보고도 알지만 모른다 해도 성씨가 붙어있으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죠. 왜 고시는 왜 붙었나? 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잖아요. 그 고시 형제들이 여기에 이제 피란을 했어요. 도정원하고 이제 도정원의 동생 도정병하고 의병을 이렇게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도저히 못 이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피란을 하게 돼요. 동생은 죽고 형인 고정원은 가족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숨었어요.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일본군들이 알고 와서 동굴을 포위를 해요. 옛날 일본군들은 이걸 포위하면 나와 해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에다 연기를 목표한 거예요. 숨 막히면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결국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 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굶겨줍니다. 굶겨 죽인 게 제일 유명한 게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 성유굴이에요. 거기서 500명이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골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 옛날에 그래 죽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거의 아버지, 고려시대 3분 이세거잖아요. 이세거의 아버지. 이세거의 아버지는 옛날 죽부인정하고 이런 옛날 의전체 소설 쓰고 한 사람. 이 사람 최초로 동굴 들어가지고 탐험을 해가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다음 고려말에 그랬으니까 조선시대에는 더 많이 유명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임진단한테 와다 갔다 그러다 아주 굶어 죽어요. 굴로 막 동굴을 막아버립니다.
여기 이제 숨어있는 거라 여기 피어가 나오라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잡혀 죽거나 뭐 살아도 종이 될 거고 등 하는데 부인이 도망을 치려면 이제 내가 동작이 안 빠르니까 도망을 치다가 내가 먼저 잡히면 이제 부인을 죽인다면서 남편 보고 이리 와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도망을 무사히 치도록 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빠져 죽어요. 동굴 내가 봤죠? 이러면 깊어가지고 머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뛰어내려 죽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동생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자기 동생 원래 동생 한 명 죽었고 그래서 또 잡혔는데 막내 동생은 또 죽고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기천록이라는 글을 써서 자기 본인과 자기 동생, 자기 부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해먹었나는 걸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동굴들, 이 동굴이 다 돈이 신기하네. 뭐 이런 걸 합니까? 고드름 신기하네. 이거만 볼 게 아니고 역사도 보고 나오도록 하는 이런 해설을 동굴 지키는 사람이 해줘야 되죠. 그래야 역사가 동네마다 온 동네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백록이라는 이순신 밑에 부장 장수가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문 수군이에요. 강원도에는 수군이 어디 없었거든요. 수군이 충청도에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충청남도가 바다에 붙었잖아요. 경기도에도 있었어요. 왜냐면 인천 쪽으로. 강원도는 동해안인데 이제 포항 밑으로 울산 이쪽은 외국어가 쳐들어온데 외국어가 처음부터 강원도를 쳐들어가지 않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수군본부가 원래 없었어요. 수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 춘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군 장군이었어요. 왜 수군 장군이 됐냐 하면 조선시대는 지금은 입대를 해병대하고 입군하거나 해군하거나 공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입대를 하면 입대를 했으면 병사든 장수든 간에 발령은 수군하고 육군이 막 나요. 얘는 수군 정글이 없어요. 원균만 해도 이제 수군 대장 하다가 충청 병사도 해요. 충청도 육군 대장이 말입니다. 이순신 우리가 전부 수군으로 알지만 이순신도 앞에 절반 군대생활 절반은 육군이었어요. 계속 육군 하다가 요즘 말하면 정업시장을 처음 했다가 수군으로 발령 나가 그때부터 수군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군 육군 구분이 없고 발령 나는 대로 가라면 가야 돼요. 그리고 한명록도 이제 처음에 그냥 군대를 갔는데 수군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순신 밑에서 이제 부장 장군을 하게 돼서 큰 공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장소는 경상남도에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시고요. 한백록이 죽은 거. 경치가 좋아요. 그러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누가 죽었다는 생각을 내가 이 사람이 한 장군이 죽었다고 사진 찍어 놔놓고 사진 찍을 때는 잡고 이야 경치 좋네. 경치가 정말 좋아요. 지금 그냥 보기에 괜찮잖아요. 이런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 하면 이래 배 타고 갈 때 얘기를 니들은 이렇게 해주면 역사적인 사람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사는 얘기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죠. 지금 많이 계시면 좋은데 많이 계시면 듣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 소문도 내고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소수정예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백록 정리하는 건 이제 왕이 요즘 말하면 훈장이나 표창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에 색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접어 넣고 비 안 맞게 이렇게 비가 비서게 집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안에 보면 왜 이래 보면 나무에 붙였을까? 그래 걸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요거는 아까 우리보다 내가 조개가 해드렸는데 나무에 많이 안 보이는데 춘천에 소양강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에 정장이 있어요. 여기에 뒤가 산성이에요. 이 뒤가 산성은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정장 찍어놓은 건데
봉의 상성이라고 해요. 봉의 상성. 봉의 상성. 기념물이에요. 요새는 번호가 없어졌죠. 번호 없어진 지가 한 2년 됐죠. 여기 가면 6.25 때 총 쏘고 해가지고 총알 자국들이 막 있어요. 진병산 전쟁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이효석이 아니고 김유정 문학관에 있는 데서 그리 안 본 곳에 여기서 이건 이제 뭐 큰 건 아닌데 아무튼 산 속에 여기 비석이 약간 하나 있어요. 찾기도 힘든데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웬만한 못 찾고 막 찾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주소 들어가도 못 찾아요. 원호라는 장본고하게 대한 비석이죠. 이건 임진왜란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 일본하고 보게 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사신이 왔다 갔다 조음이라는 사람이 갔다 와서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임진왜란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얼마 뒤에 갔다 왔다는 건 있고 그다음 이 사람의 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 높은 뱃을 또 하니까 화가들을 데려가가지고 임진왜란 전투도를 많이 그리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화가 옛날에 화원이잖아요. 화원 그리는 공무원 화원들한테 이제 동래성 전투 뭐 무슨 전투 이런 그 전투도를 그리게 해가지고 그 지금 남아있는 전투도가 이 사람이 그리라 해가 그런데 그거는 미술사나 군사학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일반 민간 생활로 치면 고구마를 도입했다는 게 굉장한 거죠. 고구마. 그래서 좋은 기념관이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제가 가지고 여기 한 가지 건의했는데 하진 않았는데 전국 고구마도 좀 내라. 전국에서 제일 큰 고구마,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고구마 이거 상줘라. 그러면 아주 재밌는 게 될 거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하여 시간도 다 돼서 임진왜란 얘기를 수많은 여러분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반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멀리 대구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요역사 아카데미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